자, 이번 챕터 그룹 바이, 그룹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함수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행들의 그룹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를 돌려주는 함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테이블에 데이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룹핑 지어서 이걸 뭐 평균을 낸다던가 더한다던가 최대값을 뽑아낸다거나 이런 그룹과 관련된 작업을 해서 이것을 뭐 예를 들어 두 줄만 나오게 한다던가 한 줄만 나오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룹당 결과를 내주는 것을 집계함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운트, 개수 세워주는 거, 썸, 총합, 에버리지, 평균, 맥시멈, 미니멈, 뭐 표준 편차, 분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사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사용법도 중요해요. 근데 이걸 왜 쓰는지 원리 같은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동으로 되면 좋겠는데 말이죠. 펜이 말이에요. 자, 집계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가 있고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전체로 하나의 그룹으로 봐서 여기에 뭔가 계산을 하는 것은 특별히 그룹 바이저일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보죠. 행의 개수, 뭐 키 컬럼의 개수, 키의 최대값, 키의 최소값, 그리고 뭐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롬 플레이어, 즉 플레이어 테이블에 있는 전체 데이터의 행 개수, 건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구하는 겁니다. 이거 결과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건만 나올 거예요. 데이터 한 건. 이 집계함수의 특징은요, 그룹당 한 건이에요. 지금 하나의 그룹으로만 지었기 때문에 한 건의 데이터만 결과로 나옵니다. 한 줄. 여기다 이제 그룹을 지으면은 그 그룹 지은 거에 따라서 결과가 몇 줄씩 나오겠죠. 자, 그럼 그룹 바이저를 언제 사용되냐?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있을까요? 뭐 팀별로, 그러니까 이 별로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팀별로, 아니면 평균 신장, 평균 몸무게, 가장 큰 사람, 이런 2차 가공 정보를 보통 뽑아내기 위해서 그룹 바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위치는 다 아시죠? from D, where D에 보통 나옵니다. 자,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죠. 그룹 바이저를 통해,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통해서 어떤 그룹을 지을 것이냐라고 정한 뒤에 셀렉트 절에 이제 집계함수, 썸이라던가 카운트라던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한다. 통계 정보는 널을 뺀다. 그러니까 널 값을 가진 것은 빼고 카운팅, 뭐 합계, 평균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어떤 컬럼을 대상으로 어떤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의 개수를, 그 컬럼에 들어있는 행의 개수를 알고 싶다. 카운트 함수를 쓰죠. 근데 거기서 널 값을 가진 컬럼은 빠집니다. 널 값을 가진 그 값은 빠지게 돼요. 자, 그룹 바이는 엘리어스를 쓸 수 없다는 거. 예, 엘리어스 순서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집계 함수는 외어절이 올 수 없다. 예, 여기 나오죠. 그룹 바이보다 외어절이 먼저 수행이 되므로, 그러니까 집계함수는 그룹 바이에 의해서 그룹핑이 나눠진 뒤에 집계함수가 사용이 되는데, 그룹 바이도 하기 전에 외어절이 먼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순서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웨어가 먼저 실행이 되죠. 그룹 바이보다 웨어가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웨어에서 이제 데이터를 거르죠. 웨어절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걸러낸 남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룹 바이를 통해서 소그룹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
그룹화된 데이터들을 이제 뭐 거르거나 또 한 번 거르거나 그럴 때 이제 해빙절을 쓰고요. 해빙절은 그룹 바이 뒤에 있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거는 뭐 그렇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룹 바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오라클 전 동영상을 봤다면 오라클 SQL 디벨로퍼를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겠죠. 포지션 그리고 엘리엇은 안 쓸게요. from player 하면은 에러가 나네요. 어디가 에러가 난 걸까요?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왜? 이건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룹 함수를 썼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컬럼의 데이터에 포지션 컬럼을 이렇게 값이 나오고, 이걸 빼고 해볼게요. 한번 이걸 빼고 하면요 잘 나와요. 지금 플레이어 탭에 있는 포지션의 데이터가 쫙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붙이면은, 자, 포지션을 나눌 거야. 포지션을 나오는데, 포지션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데이터죠. 근데 에버리지 하이트는 키들의 평균이에요. 건수가 달라요. 건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는. 이걸 하나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룹 바이저를 써줘야 될 겁니다. 그룹 바이 포지션별로 해라. 자, 이렇게 하면은 각 포지션별로 평균 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널값도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쵸? 여기서 기억하셔야, 이거를 그냥 뭐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뭔가 집계함수, 그룹 함수를 쓰고 싶어. 그룹 함수를 쓰고 싶어요. 근데 이 그룹 함수와 같이 뭔가 컬럼을 써야 돼. 그러면 그 컬럼은 반드시 그룹 바이절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 뺀 나머지는 모두 다 그룹 바이절에 나와야 돼요. 나는 그러면 집계함수를 안 쓸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요 그룹 바이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필요 없죠. 다만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것에 대한 그룹 함수를 실행합니다. 평균이죠. 전체 키 평균이 179라네요. 자, 다른 것도 한번 실습해 볼까요? 이번에는 포지션, 사람수, 평균, 키 컬럼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개수. 여기서는 당연 뭐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보자면은 널 값이 있는 컬럼의 개수는 빠질 겁니다. 널 값이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빠질 거예요. 최대 키, 최소 키. 자, 그리고 라운드. 자, 아이고 이게 아니죠.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나오게 해라.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편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 완성도 시켜줘요. 이렇게 자동 완성. from player group by position 하면은 포지션 별로,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룹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컬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룹 바이절에 나와야 된다. 나왔죠. 자, 포지션별로 뭐 개수, 뭐 최대 키, 최소 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두 개의 컬럼인데요. 이 두 개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 별과 카운트 하이트가 같아요. 근데 수비수 DF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개수는 170인데 여기는 140이에요. 즉 뭐냐, DF 포지션을 가진 사람 중에 30명이 하이트 값, 그 하이트 컬럼의 값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 개수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고요. 자, 이것은 뭐 그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이어서 해빙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빙절. 해빙절. 포지션별 평균 키를 구할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평균 키가 180 이상인 사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조건이네. 조건은 외워절로 써야 되잖아. 뭐보다 비교 같은 거 할 때. 크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에러가 나죠. 왜? 거듭 말씀드리죠. 순서가 있다고. SQL 문장을 DBMS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웨어, 그 다음에 그룹 바이, 그 다음에 해외입니다. 자, 맨 처음에 웨어절부터 해석을 하는데 이게 뭐야? 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몰라 이게. 네, 그래서 이 그룹화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웨어절에서 이걸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에러가 납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빙절이죠. 해빙절. 그룹 바이기를 딱 하고 그룹 포지션별로 그룹화 시킨 다음에 거기서 그룹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비교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룹 바이절. 사실 그래서 그룹 바이절 보시면요. 자, 두 개의 SQL문, 하나는 해빙을 썼고 하나는 자, 웨어절을 썼습니다. 같은 결과예요. 같은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팀별로 그룹화 시키되 팀 아이디가 K09, K02인 사람들만 뭐 머릿수를 알려달라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 결과는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론은 그룹 바이를 웨어에서 거르고 그룹 바이를 실행하는 그 계산량, CPU에게 부하를 주는 계산량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를 하면은 더 계산할 게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얼핏 생각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그룹 바이를 통해서 나눈 것보다는 웨어에서 위에처럼 웨어에서 한번 거르고 거기서 이제 그룹 바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혹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수십만 건,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다루게 된다면은 이런 간략한 SQL문 하나에도 데이터 조회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능숙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SQL을 어떻게 부하를 안 주고 계산량을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SQL을 짜느냐가 실력의 관건입니다. 그런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내용은 사실 뭐 브록 번외편 같은 건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뭐 월별 입사자의 평균 급여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 많이 구하죠. 보통 부서별로 월별로 뭔가를 알고 싶다 이런 거 많이 회사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순서대로 구할 것인가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풀어본 건데, 일단 요거 하나씩 실행해 보시면은 반드시 SQL 디벨로퍼를 실행해 보셔야 돼요. 뭐였죠? 이름. 자, run SQL 커맨드 라인으로 하면은 데이터가 막 뒤죽박죽 꼬여서 그러니까 데이터는 제대로 나오는데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SQL 디벨로퍼로 보시면은 월별로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하고 구분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자 케이스문을 통해서 부서별로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게 노가다 같죠. 노가다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고요. 예.
이거는 뭐 직접 해보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일종 연습, 실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라클에만 있는 디코드인데요. 디코드는 뭐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요 결과와 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요 두 개의 내용은 동일한데요. 자, 앞에 거 케이스 보면요, 자, 먼스가 1이면 요 SAL 샐러리 요 컬럼의 값을 출력해라, 그걸 이제 평균 내라, 그런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스의 값이 1이면 샐러리를 해라. 딱 보기에도 케이스보다는 디코드가 더 문법이 간결하죠. 먼스의 값이 1이면은 샐러리를 출력해라, 이제 그것을 평균 내라. 예, 디코드. 참고로 이 디코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집계함수와 널 볼 건데요. 자, 널이 있습니다. 널. 자, 널을 그대로 둬도 상관없지만은 방금 보셨다시피 카운트나 썸이나 에버리지 같은 함수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숫자 값, 그런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래서 보통 널 같은 경우에는 0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MVL이나 SQL 서버 이지널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사실 이건 뭐 시험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요. 저 아니면 전문가에 관련된 얘기인데, 다중행 함수, 우리 다음에 배울 다중행 함수 같은 거 쓸 때에는 이걸 쓰게 되면, MVL 같은 거 쓰게 되면은 불화가 발생하므로 굳이 안 써도 뭐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네. 어차피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다중행 함수는 널 데이터를 빼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MVL을 쓰지 않아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일행 함수, 다중행 함수를 배웠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은 다중행 함수는 뭐 예를 들어 뭐 썸, 카운트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중행 함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쓸 때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널 자체가 연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스 값이 1이면은 샐러리다,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 어차피 0이에요. 어차피 디폴트로 널이 할당되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거 보시면은 then 쌀 그리고 그냥 and 이렇게 돼 있죠. 예, 디폴트로 그냥 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연산을 안 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MVL을 써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포지션이 하나씩만 해석해 볼게요. 포워드면은 1이다. 포지션이 포워드면 1이다. 근데 포워드가 아니면 0으로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썸을 통해서 합을 구하고요. 썸을 통해서 합을 구한 다음에 MVL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널이면 0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0으로 표시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예,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else절을 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SQL은 다 같은 결과를 출력하지만 else를 써서 굳이 0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MVL을 쓰면 어차피 0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케이스문 안에 있는 문장에서 굳이 이거를 0으로, 이게 포워드면 1 아니면 0, 이 연산을 할 필요도 없이 MVL을 써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0으로 널 값이 나오면 0으로 변환시켜 주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되게 째째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디테일함이 실력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룹바이 내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SQL 활용 파트에서 더 깊이 있는 그룹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